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본 CRUD 기능 중에서 write article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쵸? 이 녀석도 이제 곧 수정을 해줄 건데 일단 쿼리를 먼저 작성을 해줘 볼까요? 이게 insert 우리가 넣어야 되는 쿼리는 뻔하죠? insert into article set reg date now 그리고 update date now 그 다음에 title 우리가 변수로 받아온 타이틀 그리고 바디 우리가 변수로 받아온 바디 자, 우리가 날릴 인설트 쿼리는 이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날릴 건데 날렸을 때 결과가 아티클로 남지 못해요. 그럼 인설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남아요? 결과 안 남아요. 얘는 결과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이드로 바꿀 거예요. 라이트 아티클이라는 기능을 보이드로 바꿔버릴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보이드로 바꾸면 서비스에서 뭐라고 하죠? 왜? 이 녀석이 아무것도 안 남겼는데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을 건데 서비스는 이 녀석이 남긴 결과를 리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보이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 리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컨트롤러가 뭐라고 하겠죠? 난 이 자리에 뭐 남겨달라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남겨준대? 라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과를 못 받아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일단 요거를 에러만 안 나게 바꿔줘 놓고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막 쓰여진 인설트된 그 게시물의 결과를 가져와야만 해요. 우리 지금 라이트 아티클 기능 했을 때, 두라이트 했을 때 지금 막 작성한 글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사실상 그냥 메시지만 보여줘도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두라이트는 지금 당장 게시물 안 보여줘도 되긴 하니까 일단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를 최대한 유지를 시켜보자면 인설트가 되고 나서 얘를 먼저 인설트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찾아와야 되는 정보가 방금 전에 인설트된 이런 쿼리가 만약 날라갔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인설트된 글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PK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데이터는 그겁니다. 방금 전에 인설트된 PK.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i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한테 get last insert id라는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를 얘한테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서드는 왜 만들었냐면 자, DAO한테 부탁할 겁니다. get last insert id라는 걸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일단 만들어 놓은 메서드에 이런 녀석이 없으니까 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도.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쿼리를 날려서 어떤 결과, 어떤 인트 값을 가져올 거냐 이건데 쿼리 SQL, DBMS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우리 본 적 있나요? 이거 본 적 없죠? 자, 지금 제가 얘를 실행을 하면 3이 나오거든요. 얘가 왜 3이 나오는 거냐면 자, 인설트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4번 글이 쓰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실행해보면 4가 나와요. 이 last insert id라고 하는 이만큼은 우리가 만든 건가요? 이거 now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셀렉트로 이거 조회해 본 거예요. 이거 포럼 듀얼에서 조회하는 거 아시죠? 이거? 자, 이 last insert id라는 녀석은 어떤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가장 마지막에 증가된 pk의 번호를 가져다 줘요. 가장 마지막에 증가된 pk의 번호를. 자, 우리가 원했던 데이터가 뭐라고요? 인서트 쿼리가 날아가고 나서 이 쿼리가 수행되고 나서 그 후에 방금 추가된 게시글의 pk id를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last insert i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쿼리를 여기다가 날린다면, 이렇게 날려준다면, 얘가 실행된 결과는 결과 탭에 남죠. 이 값은 int가 맞죠? 숫자가 맞죠? 그러면 얘가 이 int로 리턴을 해줍니다. 얘는 리턴 타입이 아티클처럼 뭔가 우리가 정의해 놓은 객체가 아니에요. 그냥 특정 값이죠. 그럼 그 값을 이렇게 받으면 여기로 남겨줄 거고, 남긴 걸 컨트롤러가 가져올 거예요. 이걸 한번 리턴을 해볼까요? 눈으로 보기 위해서. 네, 그러려면 리턴 타입이 달라져야 되니까 여기를 잠깐만 인트 타입으로 놓으면 좋은데, 자, 이것도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아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죠. 아직 지금 생각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두 라이트를 만약에 실행을 하면 우리가 바디랑 타이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게시글이 하나 쓰여질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시물은 4번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두 라이트 실행하면 몇 번 글이 생성되었다고 될까요? 몇 번 글이 생성되는 거죠?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4번 글까지 있는 상태. 그리고 글을 새로 쓴다면, 새로 인설트가 된다면 당연히 5번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5번 글이 쓰여지고 나서 이 write article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면 결국 insert query가 날아간다라는 거니까, 그럼 DEO에 있는 insert query까지 실행이 되고 나서, 얘까지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이 쿼리를 실행시키는 거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인설트하고 얘 돌려본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걸로 돌려받아온 값을 지금 화면에 그려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요청을 제가 날리면 화면에는 5라는 값이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직전에 추가된 게시글의 아이디를 구해온 거죠. 그러면 이 게시글의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해당 게시물 객체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자, 아티클 타입의 아티클에다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article by id 해서 이 id 값을 넘긴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리턴한다면 얘는 이 id를 가지고서 해당 게시글을 찾아와 줄 거고요. 우리 디테일에서 사용한 거랑 같은 느낌이죠. 그걸로 아티클을 꺼내오면 그걸 화면에 그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두 라이트를 한 번 더 해요. 이제 6번 글 쓰여지겠죠. 6번 글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구했고 그 아이디로 한 번 더 데이터를 가져온 셈이니까. 자, 근데 이 과정은 굳이 변수에 담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어차피 가져온 결과 남길 거고 그 결과 화면에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좀 더 압축시키면 사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변수에 담아서 쓸 것이냐 그냥 쓸 것이냐 차이인데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줄여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오히려 가독성이 안 좋은데 싶으면 빼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CRUD 기능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kel 라스타 인서트 아이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쓸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셨나요? 저 방금 예실행한 거거든요. 이게 값 뭐 나와요 지금? 저 방금 이 녀석을 실행했어요. 4가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라스트 인설트 아이디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결과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티클은 4가 아니에요. 6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근데 얘가 계속 돌릴 때마다 4가 나와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설트를 여기서 한번 하고 얘를 했다면 이제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녀석이에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뱉어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많이 딥해요. 이제 이 MySQL이라고 하는 DBMS가 가지고 있는 엔진 쪽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지금 간단하게 이런 걸로도 활용이 가능한 게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넘어오고 나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그리고 VO까지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게시판 관련된 기본 기능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뭐 만들어야 돼요? 그쵸? 회원가입 만들어야죠. 게시판 쪽 다 만들면 우리 항상 회원가입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USR에 아티클이 아니지 멤버에 조인인데 그냥 두 조인으로 합시다. 두 조인. 이런 요청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다 하실 수 있을까 살짝 고민이 되네요. 어디까지를 지칭해 드릴지. 그냥 해보죠. 시간을 드릴 거니까. 자, 아이디는 자동 증가되게끔 해야 될 거고 이제 이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죠. 회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해요. 쿼리를 좀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멤버 테이블 안에는 정보를 원래 우리가 요 정도까지 했었는데 여기다 네임 정도 하나 더 했었는데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테이블은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쿼리를 짜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 정도의 컬럼들을 좀 보관을 해볼게요. 멤버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실제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내는 행위를 통해 값을 전달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자동으로 값이 세팅되는 녀석이 있을 거고 몇 가지가 존재할 건데 일단은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나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쿼리에 와서 이거 하나 복사해 놓고요. 얘는 빼고 얘도 빼고 이거 db.txt에 또 저장할 거니까 멤버
id 그냥 쓸 거고 타이틀 바디 아니고 로그인 id 얘는 네임을 넣어놓고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나서 자 이런 것들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 좀 보면서 할게요. 다음 어스레벨 그 다음에 네임 다음에 닉네임 여기서부터는 붙여넣기를 해도 되겠군요. 이렇게 자 타입은 어스레벨은 인트 사용할 거고 얘를 로그인 아이디도 한 20 정도만 잡아주고 애초에 여기 유니크도 그냥 넣어버릴게요. 패스워드는 100 그냥 두고요. 어스레벨 인트 쓸 거고 언사인드 그 다음에 낱널 그리고 디폴트라고 하는 녀석을 쓸 겁니다. 이 디폴트에 대한 건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이 수업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 때에는 이 디폴트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DBMS 수업을 따로 들으신 분들은 얘가 뭔지 알 겁니다. 얘는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로 추가를 하지 않을 때, 개발자 마음으로 추가하지 않을 때 그냥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낱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안 넣으면 얘가 낱널인데 데이터 안 줘? 라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설트를 할 때. 근데 디폴트를 지정해 놓으면 데이터를 넣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가요. 기본값 세팅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얘는 빼가지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멘트라고 하는 것도 하나 달 거고 여기다가는 전환 레벨 해서 일반 사용자는 1이고 관리자는 0 0과 1 좀 그런가?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여기 있는 커멘트라고 하는 이 제약사항은 이 컬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주석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디폴트를 1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컬럼 이름이 어스 레벨이에요. 이거 권한 레벨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과 관리자를 분리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우리가 컨트롤러 이름 자체를 앞에다가 USR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유저 홈 컨트롤러다,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다 라는 느낌으로 이름 지은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어드민, 뭐 멤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걸 추가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걸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멤버 회원 관리를 하는 테이블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무조건 한다는 아니지만 꽤나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회원 관리를 할 때는. 그거에 약간 축소판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네임 같은 경우도 가차로 그냥 넣을 거고요. 낱널은 필요할 거고 닉네임도 가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폰 넘버. 셀폰 넘버 같은 경우는 핸드폰 번호를 의미하겠죠. 자, 이 핸드폰 번호 뭘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타입을 얘는 바차가 편해요. 애매하면 바차로 하세요. 데이터 타입을 뭘로 하지? 되게 애매하다 싶을 때는 일단 바차로 가면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대시라고 하는 010, 뭐 대시 어쩌고저쩌고 이 대시를 기록을 안 하고 숫자만 보관을 한다라고 해도요. 자, 010으로 시작하는 정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정수 안 돼요, 그거. 느낌 오시죠? 이렇게 애매하면 바차로 가는 겁니다. 자, 이메일. 얘는 당연히 바차로 가야겠죠? 얘는 이메일 주소가 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늘려주고요. 자, 델 스테이터스.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정보를 저장할지가 눈에 띄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얘는 설명 드릴 거예요. 얘는 뭐냐면
탈퇴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할 겁니다. 탈퇴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왜 기록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고 탈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탈퇴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제 회원 정보가 바로 삭제되는 경우는 요즘에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한 30일에서 2주에서 3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요. 그 안에 복구하기를 선택을 하면 언제든지 회원 정보를 돌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간을 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원 탈퇴 기능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딜리트로 데이터를 지워버리면요. 그건 복구 못해요. 지웠으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탈퇴 여부를 돌려놓는다면 그러니까 탈퇴 여부를 돌려놓고 이 기간이 지났을 때 해당 회원은 진짜로 삭제가 되게 혹은 아예 로그인 같은 게 불가능하게 라는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다면 탈퇴를 하겠다라고 하자마자 데이터가 지워지는 그 사건을 방지할 수 있어요. 쿼리를 애초에 딜리트 쿼리를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게시물 삭제 같은 건 지워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근데 회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깐깐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탈퇴에 관련된 기능에서 항상 바로 딜리트가 아니라 중간에 한번 걸리게끔 나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탈퇴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할 건데 얘도 인트로 할 거예요. 그냥 숫자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겁니다. 언사인드 줄 거고요. 낱널 줄 거고 여기는 디폴트를 0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커멘트를 탈퇴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탈퇴 전에는 0, 탈퇴 후에는 1 이런 식으로 놓을 거예요. 이러면 디폴트가 0이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따로 인설트하지 않으면 따로 추가해주지 않으면 얘는 데이터가 그냥 0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이 권한 레벨 같은 경우도 1로 디폴트를 잡아놨으니까 그냥 회원 가입하면 일반 회원으로 권한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될 데이트 이 녀석은 삭제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줄 거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진짜로 지났을 때는 얘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끔 막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위해서 날짜를 기록할 거예요. 데이트 타임 그리고 얘는 낱널을 넣지 않을 겁니다. 삭제하지 않았으면 탈퇴 여부가 바뀌지 않았으면 이 녀석은 그냥 널 들어가 있게끔 둘 거예요. 커멘트만 달 겁니다. 이렇게 멤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멤버를 만들었으니까 아티클에도 업데이트 쿼리를 해줄까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거 얼터 테이블 멤버 아이디 추가하는 거 이제 이쯤에선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같이 해버리죠. 이름은 멤버 아이디 그리고 인트로 할 거고 낱날 언사이드 줄 거고 낱날까지 그리고 애프터 업데이트 데이트 자 이것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멤버 테이블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멤버도 테스트 데이터 하나 정도만 해놓을까요?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2개 해야겠네요. 관리자 하나 일반 하나 이 정도로 여기는 어드민 얘는 아이디부터가 관리자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죠? 어스레벨 자 여기 인설트 할 때 어스레벨은 우리가 따로 안 넣어줘도 됩니다. 디폴트 값 정해져 있으니까 생략할 거예요. 여기는 네임 관리자라고 넣어줄 거고 닉네임 얘도 관리자라고 넣을 겁니다. 그리고 셀폰넘 이메일 이것도 우리가 따로 안 넣어도 되고 델데이트 안 넣어도 되고 2개만 더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는 010
뭐 0000 0000 그다음에 이메일, 여기는 어드민 골뱅이 어드민.com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하나 복사해서 이번에는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 1111 1111 테스트.com에 테스트 1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테이블 조회하는 것까지, 이거 쿼리 db.txt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제가 다 일부러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도 합시다. 멤버 아이디, 얘는 관리자가 쓴 걸로 하고 동지일 나머지는 일반 회원이 쓴 걸로 해서 (2번) 아이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거 처음부터 다시 만들 거란 얘기겠죠? 이만큼 해주고 테스트 데이터도 돌려주고 아티클 조회, 멤버 조회 문제 없죠? 저장해 드릴게요. 이건 JSP고 데모에 있는 거. 쿼리, 지금 제가 작성한 테이블 쿼리나 뭐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올려드렸으니까 가져가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안내만 드리고요. 생각해보고 오세요. USR 두 조인 해가지고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 녀석들,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될지 이것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파라미터로 처리할 값들이 뭐가 있을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인서트 쿼리가 날아가서 데이터베이스에 DB에 저장되게끔, 그리고 응답은 직전에 가입한 회원의 정보를 객체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티클, 라이트 아티클이라는 기능과 똑같이 가면 돼요. 구조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파일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를 일단 지금도 생각을 좀, 아니요, 끝났네요, 시간이. 내일 수업 전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고요. 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고민만 많이 해보세요. 고민이라도.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 중에 어떤 부분을 참고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 잘 체크를 해 보시고, 이걸 생각을 충분히 하고 오시면 지금 이 기능을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제가 설명할 때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니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가한 DB 커밋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수업은 여기서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